우리가 이제 그 물질의 특성을 얘기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좀 정리 좀 용어적인 것 좀 정리 좀 할게. 물질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어. 물질의 성질. 물질의 성질. 야, 저 물질의 성질이 뭐냐? 우리가 이 물질의 성질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학적 성질, 또 하나는 물리적 성질. 자, 이렇게 들어간다. 알겠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있어. 알겠지? 들으면서 필기하고 있으면 교재 없는 건 필기하면서 쭉 들어. 자, 화학적 성질. 이게 또 뭘까? 수소기체의 화학적 성질이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 아는데 기억을 못하는 뿐이지. 자, 성냥불을 갖다 대면 수소기체는 어떻게 돼? 터져요. 펑 하면서 연소하지. 그러니까 수소기체는 연소 반응이 잘 일어난단 말이야. 연소가 잘 돼. 이걸 뭐라고 그래? 가연성. 조연성이 그건 산소기체고. 어쨌든 아는 거예요. 산소기체고. 아는 거 다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맞는 걸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물질이 갖는 화학적 성질은 뭐냐? 바로 그 물질이 가지는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그래서 바로 반응성이라고 해요. 반응성. 그래서 산소기체의 화학적 성질은 뭡니까? 라면은 산소기체는요,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예요. 조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지? 그 산소기체는 금속하고 반응해서 금속하고도 반응 잘하고 비금속하고도 반응 잘해서 뭐 어떤 화합물을 만듭니다. 막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성질을 화학적 성질, 반응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뭐냐? 그럼 얘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물리적 성질이란 건 뭐냐면은 반응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 물리량. 이제 용어들이 조금씩 이제 막 계속 나올 거야. 네. 그럼 이제 이 물리량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자, 측정값. 자, 측정하는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물리량을 측정값,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뭐냐? 얘가 가지는 여러 가지 측정값들이 뭐냐?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측정값을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어떤 물체의 뭐 길이, 뭐 부피, 질량, 무게. 자, 이러한 것들도 이제 측정값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길이는 몇 센치야, 몇 미터야, 부피는 몇 세제곱 센치야, 몇 밀리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질량은 뭐 1g이야, 10g이야, 1kg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게는 이제 질량 곱하기 9.8.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데, 근데 얘는 말이야. 1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이 있고, 1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있어. 그러면 종류가 달라도 이 길이나 부피나 질량이나 무게는 어떻게 돼? 같을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길이나 부피, 질량, 무게는 고유한 값이 아니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야. 자, 물질의 양에 따라서 변하는가? 그래서 길이, 부피, 질량, 무게 이런 것들은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변한다. 그치? 우리 생수도 500ml짜리 생수도 있고, 그렇잖아. 1리터짜리 생수도 있고 1.5리터짜리 생수도 있듯이 같은 물인데도 양에 따라서 부피나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야. 네, 아시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야. 뭐예요?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이런 것들은 자, 얘네들도 이제 측정값이 있잖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밀도 이런 것도 측정값인데 자, 생각해봐. 우리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씨지? 100도씨. 100도씨. 그러면 1리터의 물이 있어. 끓는 점 몇 도야? 100도씨. 10ml의 물이 있어. 끓는 점 몇 도씨야? 그럼 몇 도씨요?
100도씨잖아. 싫어했잖아요 제가. 일로 와, 시끼. 조용히 해. 그러니까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밀도는 양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양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야. 양하고는 무관하고 무엇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한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갖는 것이 바로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자, 이런 것들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은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이도 양이 같으면 질량도 같을 수 있고 부피도 같을 수 있지. 그런데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자, 얘네들은 그 양하고 상관없단 말이야. 1리터의 물이나 10리터의 물이나 끓는 점 다 100도씨고 어는 점 다 0도씨거든. 그리고 1리터의 물이나 10리터의 물이나 그 물의 밀도는 1g/, 세제곱센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은 양하고 무관하고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값이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어떤 액체가 있는데 끓는 점을 측정해 보니까 끓는 점이 100도씨야. 그럼 얘는 뭐지? 끓는 점이 100도씨면 얘는 어떤 물질이야? 그냥 고유 그 100도씨에 끓는 것이 뭐야? 100도씨. 그러니까 넌 말하지 마. 말하면은 계속 틀리니까. 넌 말해봐. 자, 뭐야? 100도씨. 물이야, 물. 그러니까 얘가 어떤 물질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 바로 얘 가지고서 우리는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가지면서 이걸 가지고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값을 뭘 하냐? 물리적 성질에서 얘네들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물질의 특성.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 바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거다.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자, 일단 물질의 성질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에 대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이 뭐야? 얘네들은 반응성이 아예 없다. 어떠한 물질하고도 반응하지 않는다가 바로 화학적 성질이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왜 이렇게 화학적 성질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주기율표에서 뭐 1족부터 시작해서 막 18족에서 막 족을 막 나누거든? 그러면 같은 족, 1족의 원소, 18족의 원소, 2족의 원소, 17족의 원소, 같은 족의 원소는 왜 같은 족일까?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 다시 말해서 뭐야? 반응성이 같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용어들에 대한 구별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물리적 성질은 우리가 물리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측정값이다. 측정값. 그래서 측정값이고, 자, 이 측정값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물질의 종류와는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그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양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양을 측정하는 값이 있다는 거지. 알지? 그것은 종류마다 고유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고등학교 때 제일 올라가서 통합과학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1단원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이 물리량 측정값에 대해서 배울 거야. 왜? 측정값은 우리가 봐봐. 길이가 2m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길이가 2m야. 그치? 그러면 길이거든? 그럼 요 m이라는 것이 메타잖아. 이것이 메타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단위라고 그래, 단위. 자, 요 2를 우리가 크기라고 그래. 영어로는 이제 스케일이라고 부르고, 자, 규모. 얘는 유니트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요 단위에 대해서 막 배울 거란 말이야. 그 길이가 이제 2m지? 그런데 같은 양이지만 단위가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야, 센티미터. 그러면 2m는 몇 센치니? 200cm거든. 그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학에서 제일 먼저 배운단 말이야.
제일 먼저 배운다. 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계산하는 거 나올 때 단위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 연습도 시킬 거야. 알지?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중3 때 올라가서 속력 계산할 때 그래서 시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시속이라는 표현. 그치? 그거를 초속으로 바꿀 거야. 야.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단위가 바뀌잖아. 그럼 그 바꾸는 방법. 자,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알려줄 거야. 이제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잡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계속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떠한 과학을 배우더라도 계속 이런 것도 표현적으로 나온다. 알지? 자, 물질의 특성이야.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 할 것은 바로 물질의 특성.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은 그 양과 상관없어. 양하고는 무관해. 오로지 그 물질의 종류마다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갖는 고유한 값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마다 고유한 값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물질을 구분한다 또는 분류를 한다. 물질을 구분하는데 분류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의 물질의 특성인데, 자, 물질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겉보기 성질. 자, 하나는 겉보기 성질이 있어. 겉보기 성질. 그럼 겉보기 성질이 뭐냐? 이런 거야. 어떤 고체 입자가 있는데 맛을 보니까 짠맛이야. 그럼 얘는 뭐지? 짠맛이 나면 얘야 소금이잖아. 소금. 그러니까 맛을 통해서 얘가 어떤 물질인지. 그럼 소금은 다 짠맛이 나거든. 저 어떤 물질의 맛을 보니까 달아. 설탕이야. 단맛이 나. 설탕.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마다 바로 이런 거. 자, 어떤 금속을 보니까 얘는 노란색의 금속이네? 금이잖아. 금. 금인 거야. 그러니까 붉은색의 금속이네? 붉은색. 다이아몬드가 금속이니? 그럼 얘는 뭐야? 구리가 되는 거지. 자, 다이아몬드를 만지니까 굉장히 딱딱해. 굉장히 단단해. 그치? 굵기. 그래서 굵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다루지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다루겠지만, 모수의 굵기라고 있어. 그래서 굵기를 1번부터 10번까지 금속, 그러니까 단단하기, 암석이 단단하게 했을 때 가장 암석 중에 제일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야. 그치? 바로 이렇게. 그래서 겉보기 성질은 뭐냐? 색, 냄새, 맛, 굵기. 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들이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겉보기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자, 끓는 점. 자, 여기 다 써줄 거야.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끓을 때, 온도, 끓는 점. 어는 점 또는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죠. 그래서 끓는 점, 어는 점.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또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할 때 온도. 그리고 밀도. 자, 밀도는 어떤 부피가 있어. 그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질량은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다는 거야. 왜냐하면 물질의 종류마다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결합이 연결된 형태들이 다르니까. 그리고 같은 입자가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있어도 한 개 입자는 질량은 물질마다 다르잖아. 종류마다. 그래서 이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밀도도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그리고 용해도. 용해도. 그래서 용해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물이라고 해보자는 말이야. 그러면 30도씨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었을 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소금과 설탕의 질량은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마다 이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물질의 종류마다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용해도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란 거지. 그래서 용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비열. 비열은 1kg의 물질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올리거나 내리는데 출입되는 열량 킬로칼로리나 킬로줄. 그치? 그래서 이 비열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자 전달한 입자들의 종류가 뭐냐. 금속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열을 잘 전달하니까 비열이 굉장히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물질마다 그 입자들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는 비열이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지. 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자, 비열은 그 중간고사 때 했지? 열과 우리 생활에서. 네. 비열.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라는 거지. 비열은 배웠죠. 비열은 배웠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얘기했다면 자, 이제 자, 여기 지워도 돼? 네, 다 적었어요. 자, 물질을 한번 이제 구분하고 가자. 물질을 구분하고 가자. 자, 물질. 자,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메터리얼. 오, 너 영어하고 어디 다녀? 저요? 얘 다니는 준전님. 그러지 마. 준전님. 왜 이렇게. 장난이잖아. 메터리얼 맞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너 영어학원 어디 다니냐고. 저기 US. 청담이라며. 바꿨는데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물질은 기본.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예. 순물질, 혼합물. 아예 당연히 알죠. 혼합물. 혼합물. 자,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구분한다. 왜 이 물질을 아니, 우리가 물질의 특성 하는데 왜 이 물질을 구분한 거를 들어가냐?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 얘가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거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라는 건 여러 개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거든. 그럼 여러 개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순물질을 분리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물질의 특성, 자, 일단 순물질과 혼합물을 먼저 확인하고 물질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혼합물을 각각의 순물질로 분리하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까지 이번 단원이 연결돼 있어. 그치? 자,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한 종류야?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있으면 물이라는 순물질이 있으면 계속 다 전부 다 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 종류로 이루어졌으니까 녹는 점, 끓는 점, 비열, 밀도, 용해도. 자, 이러한 물질의 특성값이 어떻게 되니? 일정. 하나의 값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물질이 물이 있어. 끓는 점 그냥 다 100도신 거야.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는 특성값이 하나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근데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다. 자, 우리가 섞여 있다. 영어로 뭐야? 섞는다. 믹스. 그렇지, 믹스. 그래서 커피 믹스가 커피, 프림, 설탕이 섞여 있는 거잖아. 네. 그치? 그래서 혼합물은 섞여 있다, 믹스가 돼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혼합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믹스처. 믹스처라는 거야. 너무 쉽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섞여 있는 물질 간에는 자, 서로 반응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어떤 용기 안에 넣었어. 그러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섞여 있으니까 혼합물이지. 그럼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혼합물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 불을 딱 스파크를 일으켰어. 그럼 펑 하면서 반응하면서 어떻게 돼? 물이 생긴단 말이야. 네.
그거는 이제 물이 생겼으면 그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혼합물이 아니라는 거지. 화학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혼합물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순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 거야. 순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고, 자, 이 물질 간에 서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각각의 순물질에 가지고 있는 특성값이 그대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때는 물질의 특성값이 여러 개가 되거나 또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분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액체를 가열했는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라는 거야. 그래서 액체를 가열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액체를 가열했더니 A가 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됐어. 자, B라는 액체를 가열했더니 요렇게 가다가 자, 요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바로 뭐야? 끓는 점이지. 그래서 여기가 A의 끓는 점. 앞으로 끓는 점을 BP라고 할 거야. BP. 네. 보일링 포인트. 네. 그러면은 녹는 점은 멜팅 포인트. 그래서 뭐야? MP. 무엇인지. 자, 그러면 이제 B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A의 끓는 점은 하나의 온도로 일자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근데 B는 여기에서부터 끓기 시작하는데 온도가 어떻게 돼? 끓는 점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어떻게 돼? 변한단 말이야. 그럼 이 B는 순물질이 아니라 여러 개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얘가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할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때는 순물질과 혼합물, 한 종류로 이루어진 순물질, 그 한 종류로 이루어진 순물질은 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호론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다. 자, 호론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원사. 그러니까는 원소가 한 개란 얘기야. 수소, 산소, 질소, 탄소, 나트륨.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호돈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한 개의 원소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원소 기호가 한 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호돈소 물질이라고 한다. 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원자가 여러 개인데 원자의 종류가 한 종류면 호돈소 물질이고, 자, 원자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바로 화합물이야. 자, 수소, 산소 두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소금, 염화, 나트륨, 나트륨하고 염소 두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뭐야? 황산, 수소, 황, 산소 세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거야.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화합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자니까 얘는 원소 기호가 두 개 이상의 원소 기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딱 봐. 수소, 산소 원소 기호 두 개네? 화합물. 나트륨, 염소 원소 기호 두 개네? 화합물. 수소, 황, 산소 원소 기호가 세 개네? 화합물.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순물질인데 호돈소 물질인지 얘가 화합물인지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을 할 건데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 그 1학기 때 네. 중간고사에서 이거 배웠어. 1학기 중간고사 안 하지. 아, 1학기. 아, 1학년 때만. 너 1학년으로 들어가고 싶냐? 1학기. 자, 라부아지에의 주철관 실험 기억나? 네, 기억나. 뜨겁게 달군 주철관, 그 관 내부에 물을
주전자로 물을 부어주지? 그랬더니 주철과는 철이잖아. 자,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녹이 슬어. 그 주철관을 통과하는 그 물에서 이제 우리가 받았더니 기체가 포집이 됐어. 성냥불 갖다 댈 때 펑하고 터져. 그러니까 물이 열을 받아서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수소하고 산소라는, 자, 여기 H2, O2라는 뭐야? 호돈소 물질로 물이 H2O라는 화합물이 분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 화합물은 분해가 돼서 뭐가 된다? 수소와 산소의 호돈소가 되잖아. 근데 이 수소하고 산소는 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만약 분해가 됐으면 얘가 분해된 다른 형태로 뭔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 수소와 산소와 같은 호돈소 물질은, 그래서 호돈소 물질은 분해가 되지 않는다. 분해가 되지 않는다. 알겠지? 하지만 화합물은 각각의 호돈소 물질로 뭐가 된다? 분해가 된다. 그래서 분해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서 야, 이거 호돈소 물질이네? 화합물이네. 이걸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분해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바로 확인하는 거는 그냥 원소 기호가 한 개의 원소 기호로 이루어지면 무조건 호돈소, 원소 기호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화학식에서 원소 기호가 2개 이상이면은 화합물.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이렇게 구분을 해. 자, 이제 혼합물을 이제 구분해 봅시다. 혼합물. 자, 혼합물은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섞여 있냐라는 거지. 고르게 섞여 있냐?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균일하다. 영어로는 뭐다? 보일. 보일이 왜 나와? 균일 그거. 균일. 석세스 유닛 C. 이 표현은 힌트. 중3 때도 나와. 우리 이제 유점 할 건데 중3에도 나와. 균일하다. 호모지니어스. 셀. 호모지니어스. 에이. 자, 균일한 혼합물. 그래요? 자, 얘네들이 아주 고르게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 균일. 자, 고르지 않게 섞여 있으면 우리는 불균일.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이고 불균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헤테로지니어스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고르지 않게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균일 혼합물이 영어예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가 균일한 혼합물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거고 불균일한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거야. 불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흙탕물을 놔뒀어. 자, 흙탕물은 균일할까 불균일할까? 당연히 불균이죠. 왜? 흙탕물 더럽잖아요. 아니, 더러운 게 아니라 일단 불균이에요. 너 국어 누구한테 배워? 씨. 그거. 균일하다는 것과 왜 불균일하다는 거 더럽다가 왜 나와? 약간 잘못 말했는데. 그거는 있잖아, 김민성이 못생겼다랑 같은 그런 의미잖아. 어? 김민성과 못생김을 왜 연결시켜? 넌 잘생겼는데. 야구. 어. 롯데? 어. 롯데 왜 무시해요? 잘생겼잖아. 근데 왜 그 김민성과 못생김을 연결하냐고. 그거랑 같은 의미잖아. 왜 이게 불균이라고 못생김을 같이, 아니, 더러운 걸 같이 연결시키냐고. 자, 흙탕물은 균일할까, 불균일할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균일, 불균일은 고르게 섞여 있냐, 고르지 않게 섞여 있냐는 얘기잖아. 우리가 어떤 비커에다 흙탕물을 담고 놔두면 어떻게 돼? 바닥에 흙이 가라앉잖아. 그래서 불균이에요. 자, 위에 물이 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떠다니는 부유하는 물질이 있죠. 그럼 흙탕물 자체는 균일하지 않게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불균은 혼합물이야. 자, 우리 이제 왜요? 우리 순환계에서 배웠잖아. 순환계에서 왜요? 순환계에서 배웠잖아. 아. 혈액을 시험관에다가 놔두면 혈장. 자, 아래쪽에 고체 형태인 혈장,
혈장이 아니라 혈구잖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구. 그리고 액체 성분인 혈장이 자 이렇게 가만히 놔뒀을 때 이렇게 있지. 그러면 혈액은 혈구하고 물이 혈장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거야,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야.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야. 고르지 않게 섞여 있지. 자 혈액이 더러워?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불균일에 더럽다는 걸 연결시켜?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균일하다, 불균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균이랑 불균이라는 것은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 가라앉는 물질이 생기네. 침전이 되는 거네. 자, 균이란 것은 침전되지 않습니다. 알죠? 그래서 물에다 소금을 녹인 상태에서 놔둬봐. 그럼 바닥에 침전되는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균일하고 불균일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용액을 얘기할 거야. 자, 보통 용액을 얘기할 때 수용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균일하다는 표현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야, 용액은. 용액이란 것은 이미 균일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용액은 그냥 녹인 것을 그냥 뭐 어떤 용질과 용매를 그냥 섞은 것을 그냥 통틀어서 용액이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서 균일한 것과 불균일한 걸 구분해야 되잖아. 그럼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야. 투명한 용액이 균일한 거예요.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그러니까 용질이 덩어리로 들어가는데 용매가 얘네들을 잡아당기면서 고르게 용매 사이에 퍼져나가게 만드니까 용매 입자들이 작아져서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투명한 용액이 균일한 혼합물이 되고 불투명한 용액이 불균일한 혼합물이 된다. 자, 우유는 균일입니까? 불균일입니까? 불균일이에요. 왜? 불투명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균일과 불균일의 구분하는 기준을 크게 두 개로 잡아. 투명하고 침전이 안 되면 균일. 불투명하고 침전이 되면 불균일. 알지? 바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이다는 사이다는 균일이잖아. 그치? 자, 콜라? 석유는 당연히 불균일. 왜 석유는 불균일이에요? 균일이에요. 왜 균일이에요? 아니, 가솔린, 등유, 침전물 생겨 안 생겨? 그럼 투명하잖아. 근데 원유는 무조건 불균일. 그치, 원유는 불투명하고 검은색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야, 이게. 석유하고 원유는 다른 거야. 자, 원유는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성분 물질들을 뽑아가지고서 분별 중류. 자, 그래서 우리 원유 분별 중류 배울 거야. 원유 분별 중류 나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만든 가솔린, 등유, 경유, 얘네들은 균일한 혼합물입니다. 바로 자, 돌을 깼더니 돌의 단면적을 봤어. 그랬더니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막 불규칙하게 있어. 그럼 돌은 균일한 거야? 불균일한 거야? 불균일이야. 불규칙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과 불균일한 혼합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됐니?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거기 처음에 균일, 불균일부터 아마 교재 있을 거야. 맞니? 그치? 있을걸요? 응?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 불균일한 혼합물 모형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림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 물질을 구분을 했고, 순물질, 혼합물 구분했고, 물질의 특성이 뭔지 알았고, 그럼 이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잔 말이야. 이제 알겠지? 네. 자, 먼저 아이고 올게요. 이틀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 뭐가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 그냥 나 혼자 그냥 워킹데드 찍은 거야. LG 우승 꿈이에요. 워킹데드 찍은 거야. 그게 뭐예요? 아니, 미드 있어, 미드.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한 물질이 내 옷에, 손에 막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막 하더니 옷이 막 녹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손이 녹아. 네. 꿈을 꾸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막 빨리 피해! 그런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피해야지 하고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뛰어갔다? 뛰었다? 뛰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딱 뛰었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보이셨어요? 아픈 거야. 으아. 근데 거기가. 눈 떠보니까 여기 흑적 있잖아. 피가 막 나오는 거야. 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다가 그 꿈 때문에 진짜 내가 침대 몸을 비틀면서 뛰어내린 거야. 근데 괜찮아.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탁자 있지. 협탁에 딱 맞박 부딪힌 거야.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청 되게 아파 보이는데. 아팠어. 다른 거 근데 지금 괜찮아. 들겠습니다. 어차피 알아서 케어 될 거야. 어차피 저거 사람의 피부는 어차피 다 알아서 괜찮아지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그래. 피부는 재생이 되지. 이걸, 자, 이걸 무슨 분열이라고 그래? 순액.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체세포 분열. 그래서 상처가 아물고 하는 게 다 체세포 분열이야. 네. 자, 먼저 첫 번째. 끓는 점. 이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1학년 때부터 해서 배웠던 건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현상에는 증발과 끓음이 있어. 네. 자, 증발은 표면에서의 기화 현상이고, 끓음은 액체 전체에서의 기화 현상이야. 그러니까 액체 전체가 기화가 되는 거야. 예. 그럼 액체 전체에서 자, 액체가 이제 막 요렇게 듬성듬성 불규칙하게 막 요렇게 있으면서 입자 간에 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겠지. 그럼 이 인력이 끊어지면서 공기 중으로 막 이제 날아가는 게 끓음이거든.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액체가 되는데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요 액체 간에 뭘 끊어야 된다? 인력이 모두 끊어져야 끓는다는 얘기야. 자, 액체 간의 인력이 모두 끊어져야 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액체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요 인력은, 액체 간의 인력은 바로 액체의 종류마다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종류마다, 물질의 종류마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간의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사람도 각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듯이 액체도, 모든 물질도 그 종류마다 입자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끊기 위해서 우리는 열을 가해 줄 거고, 네, 열을 가해. 이게 끊어지는 순간의 온도, 그것이 바로 끓는 점이야. 그래서 액체 종류마다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액체마다 끓는 온도는 고유하다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은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할게. 그럼 액체 간의 인력이 클수록 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클수록 자, 이 끊어내기가 쉽니 어렵니? 잘 안 끊어지잖아. 그럼 끊기 위해서 어떻게 돼? 더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열 받아서 움직이니까 움직이면서 액체들이 움직여야지 어떻게 돼? 열을 받아서 움직이고 온도가 올라가야 액체 간 인력이 더더욱 약해지면서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액체 간 인력이 끊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액체 입자 이렇게 됐어. 열을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 온도는 무조건 뭐다? 운동이라고 그랬어. 그치? 온도 올라가면 운동이 활발해지지. 활발해지면 얘네 간의 잡아당긴 인력이 점점 약해져. 약해져. 그러다가 완전히 약해져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기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요 인력이 강하면 어떻게 돼? 얘를 이만큼 끊기 위한 인력이,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강할수록 어떻게 돼? 더 많은 열을 가하고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인력이 클수록 그 액체의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는 평생,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도 과학 어차피 수능 과목이니까, 이거 계속 나올 거야.
꼭 기억해. 그래서 액체 간의 인력은 뭘 가지고 비교한다? 끓는 점 가지고 비교한다. 알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그래요.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액체 간 인력이 누가 커? 그렇지.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게 인력이 강한 거야. 끓는 점이 높은 게 그냥 인력이 강한 거야. 알겠지? 끓는 점이 높을수록 인력이 더 강한 거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라, 이거. 자, 끓는 점이 높은 것이 인력이 더 강하다. 알겠지? 끓는 점이 높을수록 인력이. 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속이 이상하네. 드실래요? 사줄래? 네. 고마워. 롯데 자이언츠 빵 사드릴게요. 카스타드. 자이언츠. 아니, 자이언츠 좋아하시나요? LG보단 좋아하지. 왜요? 자, 물에 바로 이제 요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을 확인했을 때 봐봐. 예. 30도씨 물을 가열을 할 거예요. 그럼 네. 온도가 30도씨부터 시작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온도가 쭉 올라간다. 자, 여기에 잘 봐야 돼. 우리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조용히 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 간의 인력은 어떻게 돼? 약해진다는 거야. 반대. 약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약해지고 계속 약해지고 있어. 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약해지고 있다가 자, 요 100도씨가 딱 되는 순간 요 인력이 탁 끊어지면서 끓기 시작해. 그러면 요 구간에서 액축이 시간이잖아.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가열 곡선이나 냉각 곡선이 이제 나올 텐데 요 시간은 무엇에 비례한다? 시간과 이건 이미 앞에 중간고사 때 했잖아. 비열할 때, 열할 때. 바로 가한 열이. 열의 크기야. 너무 쉽다. 그러니까 내가 1분 동안에 열을 가하고 2분 동안 열을 가했어. 그럼 2분 동안 가한 열은 1분 동안 가한 열의 2배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요 시간만큼 열을 가했어. 그럼 가한 열은 전부 다 어디에 사용이 됐다? 바로 입자의 운동,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해준 열은 입자 운동, 즉 온도를 높이는데 모두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자 무슨 구간이다? 끓는 구간이다. 근데 끓는 구간인데 자 봐봐. 끓는 점이 왜 안 변할까? 왜 온도가 변하지 않을까? 내가 그랬지. 무조건 온도는 뭐라고? 입자의 운동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이만큼, 요 시간만큼 열을 가했지. 분명히 열을 가했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자히 유지가 돼. 그러면 이때 가한 열은, 자, 가해준 열은 입자의 운동이 아니라 모두 어디에 사용이 됐다? 마지막 인력을 탁탁탁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인력을 모두 인력을 끊고 상태 변화가 되는데 사용이 되는 거야. 인력을 끊고 상태 변화가 되는데 가해진 열이 모두 사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를 여기다 가면 되겠다. 모두 사용이 된 거야. 그래서 끓는 구간이나 녹는 구간이나 순물질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 이 끓는 점이라는 것이 요런 거구나. 그리고 끓는 동안은 온도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온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참 너 같아. 그치? 한결같이. 너는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 그치? 변하지 않아. 참 좋아. 자. 그래서 인력을 긋고 상태 변화인데 모두 사용이 된다. 예. 이제 이런 거지.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필기 다 됐니? 네. 우리가 이제 교재 보면은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다. 이유는 왜 종류마다 달라? 관계. 아이. 자, 넌 가만히 있어. 너는 말할수록 그냥 너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너가 말했지. 자, 왜? 물질마다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간에 뭐가 달라? 인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알았어. 인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물질의 종류마다 고유한 값을 갖게 된다. 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물질마다 액체 간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되는 그때 필요한 열과 온도가 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메탄올과 에탄올인데, 자, 메탄올은 CH3OH라고 얘기하고, 에탄올은 탄소 2개, 수소 5개, OH 이렇게 돼. 그래서 메탄올과 에탄올은 서로 이제 알코올이라는 공통된 물질이지만 물질의 종류는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이지만 메탄올, 에탄올. 근데 끓는 점이 메탄올이 조금 더 낫지. 자, 에탄올이 약간 높아, 메탄올보다. 그래서 에탄올은 78도씨에 끓고 메탄올은 65도씨에 끓는단 말이지. 자, 그런데 말이야. 이게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는 내가 뭐라고 했어? 양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양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온도일 때 요 시간은 무엇과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바로 열의 크기야. 가해진 열 크기. 우리가 열량이라고 보자. 그래서 열의 크기가 열량이니까 우리가 이미 열을 배웠으니까 열량과 비례한다. 그러면 5ml하고 10ml의 에탄올이니까 에탄올과 끓는 점은 똑같겠지. 78도씨로. 왜? 같은 종류니까. 근데 5ml, 10ml니까 양이 10ml가 2배 더 크잖아. 자, 5ml를 끓는데 가해진 열량이 이만큼, 한 칸, 두 칸, 이만큼의 열량이 필요해. 그러면 10ml를 끓일 거야. 그럼 10ml는 5ml짜리가 2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5ml짜리 2개를 끓게 하는 거야. 그러면 2개를 끓게 해야 되니까 가해진 열량도 몇 배가 돼야 돼? 열량도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끓는 점은 똑같이 78도지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양이 2배가 되면 열량도 2배로 늘어나. 2배로. 그래서 한 칸, 두 칸, 그래서 총 4칸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끓는 점은 양하고는 상관없다. 끓는 점의 크기는. 네요. 하지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바로 그 물질의 양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뭐 질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부피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질량이 2배면은 부피 시간도 2배로 늘어나고 부피가 2배도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같은 종류라면은 같은 물질일 때는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항상 똑같아. 하지만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그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그만큼 길어진다. 왜냐면 열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5ml는 요 두 칸의 시간에 해당하는 열이 필요하다면 10ml는 5m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얘 5ml 두 개잖아. 그 5ml 두 개니까 하나를 끓이는데 두 칸의 시간이 필요하지. 나머지 하나 또 끓이는데 두 칸의 시간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총 4칸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가열되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 알겠지? 가열된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 이제 이런 거지. 이거 우리가 이제 배웠던 Q는 CM 델타 T잖아. 그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 변화 똑같잖아. 같잖아요. 자, 비열도 에탄올이니까 같잖아요. 그러면은 열량과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거든. 그래서 질량이 2배 되면 열량도 2배가 돼야 돼. 즉 시간이 2배가 돼야 돼. 열량과 시간이 비례하니까. 그치?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질량이 3배가 되면 열량도 3배가 돼야 되고 가열 시간도 3배로 늘어나야 돼. 어디에서? 같은 물질에서. 같은 물질에서. 근데 서로 다른 물질은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나오잖아. 자, 이렇게 그래프가 딱 주어졌는데 끓는 점은 똑같네. 끓는 점은 똑같네. 뭐야, 같은 물질이네. 그럼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 A는 요만큼의 열이 필요하고 B는 요만큼의 열이 필요하고 C는 요만큼의 열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질량 또는 부피가 더 많구나. 그래서 질량이나 부피 이런 양이 C로 갈수록 더 늘어나는구나. 하지만 같은 물질이니까 끓는 점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항상 요거 꼭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 온도, 가열 곡선을 그래프를 볼 때는 끓는 점을 먼저 체크해. 그래서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 끓는 점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먼저 첫 번째 바로 끓는 점을 확인한단 말이야. 끓는 점을 먼저 확인해주고, 그래서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 끓는 점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 자, 두 번째, 같은 끓는 점을 가질 때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도달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 질량이 크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 문제 풀 때는 이 과정으로 체크하자. 알겠지?